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방송이고요. 시작하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 이렇게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COVID, 코비드19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했습니다. 19는 발병 연도 2019년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부를 때는 코로나19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를 다시 설정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기 경보 단계, 말씀드렸듯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총 4단계가 있는데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주의 단계로 설정해서 대응책을 시행해왔고 계속해서 이 위기 경보 단계를 한 단계씩 미리 설정하면서 늦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란 방침으로 메르스 때처럼 선제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의 방역망 안에서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서울시는 경계 단계에 따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도 미리 설정할지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책들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유미 과장님께 질문 좀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가 이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안정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처럼 미리 단계를 또 설정하나요? 아니면은 한 단계 위기 경보 단계를 낮춰야 할까요? 안정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위기 단계를 낮춥니다. 낮춰가지고 이제는 감염병과 일상생활의 회복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를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네, 현재는 저희 시가 경계 단계에 따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모두가 또 이제 느낄 만큼 안정화가 돼가지고 사태가 안정화돼서 위기 경보 단계를 또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서울시가 준비한 방안들 방금 전 시장단 주재 비상대책회의 때 발표됐는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겠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특정 국가 상황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편견을 깨는 팩트체크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이재인 역학조사관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역학조사관의 업무와 그리고 표준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과 현재 시점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내 발생 환자는 2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10명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6일째 신규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검사를 한 누적 환자 수는 664명입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분이 97명이고요. 567명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인재개발원의 8분 시설 격리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113명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에서 확진되어진 10명 중에서 이제 완치가 2명입니다. 그리고 6개 자치구에 8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역학 정보를 토대로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45,182명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는 1,114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많은 상위 국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독일, 베트남 순으로 확진자가 좀 많이 있는 국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확진자가 최근에는 전파 경로가 중국 외 국가에서 접촉을 하거나 유입해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홍콩하고 마카오에 대해서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서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를 여행하신 분들은 특히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해외여행 이력을 반드시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조기에 잘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되어진 28분 환자에 대한 특성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자가 15분, 여자가 13분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에서 8분이십니다. 그리고 20대 이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국적도 내국인이 22명, 외국인이 6명으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환자들이 분석이 되어졌고요.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중앙임상 TF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치명률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높은 전염력이 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일 때, 그리고 경증 단계일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어지면은 1339나 보건소 상담을 반드시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께서 현재 시점의 사태 추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바이러스 예방은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침체된 생활 경제는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챙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공포심은 갖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느 정도 걱정해야 하고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지 그 실체를 서울서북병원 박찬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코로나19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병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냐라고 볼 때 초기에는 그 중국의 후베이성, 특히 이제 우한 지역에서 치료 실패가 아니라 이제 관리 실패라고 저는 보는데, 그 관리 실패 때문에 결국 이제 치료 실패까지 초래를 했고, 결국 치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질병 아니냐, 이제 이렇게 와전된 상황이 있습니다. 발생 국가에서의 초기 진압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렇죠. 네. 뭐 세계가 다 인정하는 상황인데, 근데 중국에서도 그 우한,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자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률이나 이런 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한 지역을 제외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의 이 치명률이 0.16%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예, 이 질병이 이렇게 심각한 질병 아니다. 이렇게 기존에 알고 볼 있던 수. 2%보다도 훨씬 낮은 그렇죠. 그 치명률이네요. 통계는 한때 4%까지 이제 네네. 인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0.16%. 그 후베이성 지역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그렇게 나타났던 거고 네. 거의 분리해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감염으로 인한 그 치명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년 겨울에 독감으로 10,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나 이 이른바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 노인분들이나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높아도 그 외에는 굉장히 치명률이 낮은,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경미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한예방의학회에서도 이 코로나19는 좀 경미한 질환 아니냐, 네네. 너무 겁먹을 필요 없겠다, 네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19보다는 독감이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에어로졸 감염, 공기 감염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죠, 원장님? 예, 공기 감염, 결핵의 경우는 공기 감염입니다. 네네. 아마는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 비말해, 그러니까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시키는 거다. 네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밀접한 접촉을 한 분들의 손을 통해서 오히려 감염되기 더 위험한 코스가 많으니 네네. 손을 열심히 잘 씻으면 큰 문제 없겠다 이런. 네, 우리 이재인 조사관님 어떻습니까? 참고로 지금까지 그 에어로졸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극히 일부 중국에서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는 뭐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고 바이러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컨센서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다. 비말로 인한 에어로졸은 호흡기 전파. 아니다. 네네.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네, 공기 전염은 거의 없다고. 네네. 없다고 예. 단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은데요. 걸렸다 손 치더라도 걸린 경우에라도 항바이러스제, 뭐 좀 기존에 알려진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에이즈 치료제를 기존에 좀 쓰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누가 답변할까요? 뭐 세 분이 다 전문가시니까 차례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지지 않고 확실한 네네. 치료법은 없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항바이러스 제제를 가지고서 네네. 효과를 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전체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그 경증에 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제를 안 써도 네네네 그렇게 굉장히 치료가 네.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저희가 띄워놨는데 질문이 안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은요, 뉴스로만 뵙던 역학조사관님을 처음 봅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누와 손세정제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란 팩트 체크. 그리고 참 우리 이제 섭외력을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학조사관님 나와주셔서 시청자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그래요? 부서에 또 이제 또 섭외 담당하시는 주인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네, 비누와 손세정제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요 팩트 체크 해주실 분. 예, 저 역학조사관님이 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뭐 그걸 누가 수치화해서 계측을 해서 논문이나 어떤 레포트로 내놓은 거는 본 바는 없고요. 네네. 과거에 제가 뭐 이런저런 실험하면서 경험칙으로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 도토리 키재기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데 어쨌든 둘 다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1순위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당장 그거에- 구하기 쉬운 거니까 비누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비누부터 추천을 드리고 소독용 알코올 좋은데 이건 보습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피부에 직접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시죠. 네. 그럴 때는 손 세정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효과는 뭐 그닥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네네. 있는데, 우리가 소독이라고 할 때 손소독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손을 세척하는 이유가. 근데 소독의 가장 기본은 그 손에 묻은 세균을 이렇게 희석시켜서 떨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조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로 깨끗이 씻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선행해야 될 예방 수칙이고. 손세정제나 소독제는 네네. 그거에 이제 보완제로 일종의 이렇게 개발된 거고 네네네. 그런 상황 급하게 하고 뭐 이럴 때 네네.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 비누로 먼저 씻는 게 가능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손 씻기 비누로 충분히 씻는 거를 자주 가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똑같이 비누하고 손세정제가.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 자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로 손세정제 자주 또 이용해 주시면 이럴 때 감염병 사태 때 아주 예방력이 높아진다는 거.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재인 역학조사관님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반가워해 주셔가지고요.
이재인 조사관님은 1995년도부터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셨고요. 바이러스 전문관으로서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연구와 역학조사도 함께 담당해 오셨습니다. 메르스 때 또 최전선에서 역학조사 경험을 갖고 계신데 그때 좀 경험 짧게 말씀해 주시고 평상시 또 서울시 역학조사관 분들의 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서울시에 원래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충원이 안 돼 있죠, 과장님? 그런 상태고 역학조사관들 평소 임무라고 하면은 감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네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특성이 어떠냐 그걸 조사해서 추가적인 확산이나 전파되는 걸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후에 유사한 사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방역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평상시에는 뭐 이제 학교 식중독 사례가 나오면은 가서 이게 원인이 뭐고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메르스나 요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의심되시는 분이 입국했을 때 이분이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류하셨는지 현재 증상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도 있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자가 격리할 것인지 시설 격리할 것인지 이런 모든 판단들을 결국은 역학조사관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역학조사관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방송에서 지금 말씀 시작하실 때 초반에 우리 박유미 과장님께 은근히 또 인력 충원에 대한 약간의 맞습니다. 또 압박을 주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잘 합의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갈 텐데 우리 역학조사관님과는 또 잠시 후에 중요한 사안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아까 강조드렸듯이 바이러스 예방은 역시 과잉 대응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침체된 생활 경제는 서울시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곧 시작할 거고요.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 중에 확진자 방문한 장소들과 업소들 완벽하게 방역 시행 중이라서 100%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 서울시가 보장해드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잉되어진 이런 불안감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클린존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클린존은 이제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완료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소된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클린존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 공공시설 등에서 이제 특별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해서 안심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이름으로 클린존을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티커 자체를 이렇게 클린존으로 해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확진된 환자가 다니던 방문지에 대해서 먼저 역학조사관이 나가서 동선을 확보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일차에는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일차 때는 공기순환을 하고 3일차 때는 재개장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재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곳이 지속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그곳에 가서 환경금체를 시행합니다. 공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만졌던 부분에 대해서 금체를 채취해 와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제공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여줬던 클린존 마크를 그걸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상에 제공을 하고 부착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부착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제 클린존 안내문을 저희들이 이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확진자가 지나갔던 자리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 자체를 표시를 내서 시민들께서 더 이상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생기지 않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께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도 협업해서 이제, 환경 검체 조사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조사관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체, 사람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법과 동일한 진단법을 활용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의심이 되는 뭐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그곳에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표면에 대해서 저희가 도말 검체를 다수 시행을 하고 네네. 그걸 실험실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바이러스 핵산을 추출하고 그 바이러스 추출된 핵산 중에 저희가 얘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느냐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음성이 나온다면 현재 그 시점에 그 공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만에 하나 유전자가 검출이 된다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그 감염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시간이 경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가 발견됐다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네네. 다만 그런 경우는 어쨌든 소독이나 세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은 저희가 권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장소들 환경 검체 조사에 대해서 이재인 역학조사관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지하철, 뭐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뭐 교회라든지 네.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들이 대상이 되고요. 뭐 문손잡이라든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집기라든지 이런 데 묻어 있는 검체를 이제 조사를 해서 네.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제 밝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 안전하다는 100% 신뢰도의 검사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실 수 있는 또 안심을 드리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 또 보증해 드리기 위한 대책이었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또 얘기가 나오면 방송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팩트체크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올바른 정보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또 현명한 또 이런 사태 대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든지 또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팩트체크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또 혐오와 편견이 요즘에 일어나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송에서도 팩트체크 한번 했던 사항인데 박찬병 원장님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택배 물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해외 직구 요즘 많이 하시는데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원장님?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예. 이게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바이러스 배양을 한다 이럴 때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바이러스 심어야 거기서 바이러스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대기 중이나 이런 데서는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외 구매를 통해서 이제 특별히 물건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네네. 바이러스가 살아서 우리 손에까지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에서 뭐 택배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만져도 예. 상관없다는 점, 감염 가능성이 제로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또 이렇게 특정 국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추측에 대한 팩트체크인데요. 이번 사태로 중국인 난민이 급증할 거다. 이런 또 근거 없는 또 오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난민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 국가의 질병, 또 전염병 창궐로 인한 난민 신청은 법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난민법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인 견해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는 근거 없는 걱정과 불안만을 야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이 이러한 혐오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전체까지 번질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더 팩트 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양인들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질병이라고 할 때 네네. 질병이 어느 특정 그 민족, 뭐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소질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감염증의 경우, 특히 이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듯이 그 잠시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하면 그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럽에 갖고 간 선물이 매독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됐고 콜레라는 인도에서 시작해갖고 전 세계에 퍼졌고 패스트도 뭐 그런 식으로 독감도 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뭐 하듯이 감염병은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다 감염을 일으키고 그래서 흔한 농담으로 감염병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인, 뭐 중국인 특별히 더 취약하고 이분들이 감염병을 전파시킬 거다라고 하는 편견은 정말 안 좋은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인종에 따른 어떤 특정 질병의 전염 가능성이 더 높고 낮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심장병이라든지 뭐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좀 심했다든지 이렇게 좀 몸이 약했거나 좀 고연령이 노약자시거나 또 기저질환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네네네. 걸렸을 때 네네. 치명률이 치명적인-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건강 상태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종에 따른 동양인들의 감염에 더 취약하다. 정말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이 될 텐데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 국내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이분들이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불법 체류란 사실이 탄로가 날까봐 검사도 못 받고 또 치료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제지만 본인한테도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19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예방하고 관련해서 이제 자칫 정보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이제 베트남이나 몽골 등 외국 주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원 시설 중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서는 이제 임시로 신고나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 징후자에 대해서 신고, 접수, 그다음 선별 진료소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지금 모든 진료비는 국가에서 무료로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서 확진이 된 경우에는 격리 기간 동안 자가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비도 내국인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불법 체류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혹시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단속하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시면은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서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중에서 여러 곳의 지정진료소에서 2월 7일부터 진단시약으로 빠르게 감염 여부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서울시내 지정 민간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또 감염 여부 진단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월 7일 지침이 바뀌면서 이제 보건소하고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종합병원 쪽에서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월 7일에 서울에 38개 기관에서 했다가 오늘 2월 12일 현재 49개까지 확대됐습니다. 25개 자치구 모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를 진단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24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신종 코로나19를 운영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제 표준 진단 검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역학조사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선별진료소와 서울시내 민간병원에서도 이 표준 진단 검사법을 활용해서 이제 감염 여부를 확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진단 검사법들 중에서 이 표준 진단 검사법을 지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을 저희가 진단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현미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이 유전자 검사법, 그 중에서도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이라고 하는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좀 간단하고요. 검사 방법이 좀 네네. 간단하고 시간이 빠르다는 것, 네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다른 여타 검사법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는 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도 이 방법으로 1월 31일부터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으로 확진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DNA는 두 가닥의 그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일단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외가닥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기술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코로나19의 아주 특이적인 염기서열, 짧은 염기서열, 저희가 통칭해서 이제 프라이머라고 부르는 그런 염기서열을 합성을 해서 둘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는 다른 어떤 유전자에도 붙지를 않아요. 오로지 이 코로나19에만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일단 붙으면은 이 DNA 합성 효소가, 중합 효소가 프라이머로부터 이 새로운 DNA를 쭉쭉쭉쭉 만들어줍니다. 네네. 그래서 요 과정을 한 사이클로 보고 요걸 40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해서 40 사이클 돌린 후에 약 10의 14승배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증폭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검출기로 아주 미량의 반응은 검출기로도 측정하기가 어려우나 10의 14승배 정도 증폭이 돼 놓으면 검출기로 아주 쉽게 검출이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런 원리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이재인 역학조사관님께서 수많은 검사법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표준 진단 검사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예방법 3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손 씻기 또 30초씩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 강조해 주셨고, 그 다음이 바로 마스크지 않습니까? 네. 또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대중교통 안에서는 그래도 마스크가 또 최고의 예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우리 서울시가 공정경제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단속하고 조치하고 또 적발하고 또 처벌 조치까지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정부 쪽에도 함께 건의를 해가지고요 긴급 수급제라든지 가격 표시제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상한선을 두는 거를 정부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잘 지금까지 반영이 돼서 네.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진자들 다녀간 동선과 장소, 우리 또 역학조사관님께서 그 100%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전문가로서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2015년도에도 15년 메르스 때도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그때 모 병원에서 감염된 그 스텝
이 그 병원과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대역 앞에 있는 자기 숙소까지 지하철과 노선버스를 타고 계속 이동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 다음날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 수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하철 객차를 그 당시에 뭐 사람 손이 닿는 부분 그리고 환풍구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체를 채취해서 네네. 검사를 했었고 그날부터 이제 시민들 호응이 좋으셨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뭐 잠실역이라든지 서울역, 여기 시청역 등등 해서 사람이 많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 위주로 다 체크를 해서 어느 한 군데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께서 좀 믿음이 가는구나, 신뢰가 가는구나, 뭐 내가 안전해지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주로 확진 받으신 분들이 다녔던 동선 중에서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저희도 인력과 또 장비와 시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차근차근 나름 중요도를 놓고 우선은 그 지하철 관련된 객차라든지 지하철 역사 이런 거 위주로 좀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인 역학조사관님 전문적인 또 식견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박유미 과장님께서 우리 역학조사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인 역학조사관님께서 말씀 앞부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역학조사관을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경계 단계로 가고 난 다음에 12명까지 늘려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박유미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 심각한 사태일 때 우리 역학조사반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때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가장 애쓰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네,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 중에 조금 전에 우리 방송 중에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서 팩트체크 하나 해주신 부분, 우리 중국에서 오는 택배, 바이러스 묻어있을 확률 0%니까 안심하고 만져도 된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 댓글에, 이제 중국 짓고 마음껏 해도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또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님 그리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이재인 역학조사관님과 또 우리 전문가 서울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